안녕하십니까, 강희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적어도 사건을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용 제자님이 이 확률 부분에서요, 반대 사건, 고교 과정에서는 여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뭐뭐가 아닐, 뭐뭐가 아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가장 큰 힌트로 바로 반대 사건을 이용을 하는, 나머지 사건을 이용을 하는 주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선용 제자님의 질문과 함께 우리 오늘 확률에서 이 중요 문제를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할까요? 선용 제자님과 질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선용 제자님, 조선용 제자님,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하고 너무나 친한 우리 조선용 제자님. 이야기 과정을 또 열공하고 있죠. 확률 부분에서요. 그래, 확률의 거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름도 있거든. 고교 과정에서는 여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나머지 여를 써서 나머지 사건, 반대 사건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우리 이제 가장 큰 힌트로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선용 제자님과 함께 특별한 강의로 이 적어도 사건 을 한번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용 제자님이 적어도에 관계되는 문제를 두 문제를 질문을 했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경우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경우가 너무 많다면 우리 경우의 수는 일일이 전부 다 빠짐없이 중복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최소라는 말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각도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아주 유명한 문제 1번 문제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진영이가 어떤 퀴즈를 푸는데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그래 우리가 보통의 이제 확률은 분수로 씁니다. 하지만 분수 또는 소수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쓸 수도 있어요. 자, 확률은 30%입니까? 우선 바꾸죠. 한 문제를 맞출 확률 쌤이 동그라미로 하도록 할게요. 맞출 확률이 30%다. 100분의 30. 바로 우리 친숙한 분수꼴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10분의 3. 그렇다면 한 문제를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틀리든지 둘 중 하나니까 바로 못 맞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것을, 자, 얘도 이제 결국 반대 사건을 이용을 하는 거지. 전체 확률 1에서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둘 중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에서 우리가 그래 맞출 확률 10분의 3을 빼주면 그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10분의 7로 못 맞출 확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자, 우선 우리는 확률, 맞출 확률을 통해서 못 맞출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두 문제를 풀 때 모두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 그래, 우리 첫 번째 문제도 맞추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맞추잖아요. 이 확률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절대, 자,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야, 나 첫 번째 문제 풀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풀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확률 동시에 일어납니까? 연속적으로 두 문제를 맞출 겁니까? 바로 곱할 수 있었다. 자, 첫 번째 문제도 맞추고, 그래, 맞출 확률 얼마야? 10분의 3.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맞추죠. 10분의 3. 이렇게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하지. 100분의 9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돼.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이번에는 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를 풀 때 적어도 한 개는 맞출 확률. 그래, 이 적어도라는 말이 최소 한 개는 맞추는 경우가 되거든요. 자, 우선 그래 맞춘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 세 문제를 풀 겁니까? 맞추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맞추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을 수가 있어. 세 문제를 풀 거야?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 어떤은 두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 그래, 맞춘 문제가 세 개 모두 다 맞췄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선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한 개도 못 맞추든지, 한 개를 맞추든지, 두 개를 맞추든지, 세 개를 맞추든지 이렇게 넷 중 하나가 되는데, 이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어때? 적어도 한 개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한 개를 맞추든지, 두 개를 맞추든지, 세 개를 맞추든지, 세 가지 경우나 계산을 해줘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과감히 그래, 전체 확률 1에서 우리 누구를 빼버리도록 하자. 얘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적어도 하나를 맞추잖아. 하나를 맞추든지 두 개를 맞추든지 세 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 모두 못 맞출 확률이죠. 모두 틀릴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모두 틀릴 확률을 빼버린다면 그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적어도 한 개는 맞추게 되죠.
자, 적어두라는 말 때문에 모든 사건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반대를 이용을 합니다. 모두 틀릴까요? 세 문제를 모두 틀릴 겁니까? 역시 그렇다면 첫 번째도 틀리고 그리고 두 번째도 틀리고요. 두 번째도 틀리고 그리고 세 번째도 틀리도록 할 거야. 이 확률은 자, 틀릴 확률이 얼마? 10분의 7. 바로 첫 번째 문제도 틀리고 두 번째 문제도 틀리고 세 번째 문제도 틀리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1 마이너스 모두 틀릴 확률이요. 1000분의 7 곱하기 7 곱하기 7 343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나머지 1000분의 얼마? 바로 657이 바로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확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선 쉽게 생각을 하자. 맞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1000가지 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얘랑 똑같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갈까요? 3살짜리 남동생이 낱말리키기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다. 사과, 감자, 비행기, 고양이, 피아노. 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자, 우선 2장의 카드를 고를 겁니다. 2장의 카드를 고를 때 적어도 한 장은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역시 또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내가 총 몇 장을 고를 거야? 2장을 고를 건데 적어도 하나는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랑 똑같게 자,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두 음절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내가 적어도 한 장을 뽑을 건데 두 음절을 뽑을 수 있는 경우를 볼까? 두 음절을 2장의 카드를 고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두 음절짜리가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어. 2개를 뽑을 거야? 그래, 두 음절짜리가 1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 두 음절짜리가 2개가 나올 수가 있어. 2장의 카드를 뽑을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0개를 뽑던지 1개를 뽑던지 2개를 뽑던지 그런데 역시 적어두라는 말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두 음절짜리를 1개를 뽑던지 또는 2개를 뽑던지 2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줘야 되네. 모든 경우는 3가지 경우인데 이 중에서 내가 2가지 경우를 계산을 할 거야? 아니, 적어두라는 말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 또 우리가 1이라는 전체 확률에서요 반대를 빼버리는 거지. 빵개 두 음절짜리가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를 빼준다면 그 나머지는요. 그래, 1개가 나오든지 2개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따라서 적어두라는 말 때문에 반대 나머지 사건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래서 두 음절짜리가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 두 음절짜리가 1개도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 사과, 감자가 두 음절짜리야. 2개짜리야. 자, 비행기, 고양이, 피아노가 세 음절짜리입니까? 두 음절짜리가 1개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 모두 세 음절짜리를 뽑는 거지. 모두 세 음절짜리를 뽑는 경우 자세히 표현을 약간 바꿨을 뿐이야. 두 음절짜리가 1개도 안 나온다. 모두 세 음절짜리를 뽑을 확률을 우리는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큰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그래, 적어도 1개는 두 음절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 모두 세 음절짜리를 뽑을 거야. 몇 장 뽑을 건데? 2장. 자, 첫 번째부터 뽑죠. 우선 예돈쌤이 바로 그냥 확률에 곱셈으로 계산할게요. 자, 전체 몇 장 중에서 5장 중에서 첫 번째도 세 음절을 뽑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세 음절을 뽑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 음절을 뽑을까요? 5장 중에서 세 음절짜리가 몇 개? 3장이 들어있네. 3장 중에 하나를 뽑을 거지. 자, 이때 이제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 카드는 한 장이 줄어들었어요. 2장을 뽑을 것이므로 자, 그 다음은요. 전체 몇 장이 남았다.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주면 되겠지. 역시 누구로다가 세 음절짜리로다가 고양이를 뽑던지 피아노를 뽑던지 바로 2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모두 세 음절을 뽑는 경우는 10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지. 즉 1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면서 적어도 1개가 두 음절이 나올 확률은요. 10분의 7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자, 반대 사건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전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기준 적어도 한 장은 두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두 음절을 2장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많았거든. 자, 역시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한 개는 마출을 기준으로 해서 몇 문제? 세 문제요. 나올 수 있는 경우 0개, 1개, 2개, 3개 중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바로 나머지 사건을 이용을 합니다. 여사건을 이용을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적어도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용 제자님, 선생님이 또 쌍둥이 문제를 내놓을 거예요. 적어도라는 사건은 이름도 붙어있는 만큼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니만큼 우리 오늘 행위소 시간에 적어도 문제 정복하도록 할까요? 자, 우리 선용 제자님, 선생님 또 만날 거죠? 오늘도 게시판에서 열공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 선생님하고 또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